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전화부터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좀 말씀해 주시죠. 비중은 한 18% 되고요. 예, 15,600원이요. 15,600원이요. 네. 그럼 요거 예. 옛날에요. 줄 때 100주 있었는데 200주가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있는 게 지금까지 조금 물 탄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돼갖고 있네요. 오래됐어요. 이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신 게 15,600원이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처음에 이 가격에 들어오셨으면 올해 한 봄 이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연 단위로 좀 되셨군요. 예. 2021년인가 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사실 뭐 좋았던 시절이 또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올 한 해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잘 올라갔었는데 말이죠. 자, 한미반도체 현재는 13,600원까지 해서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바닥 잡고서는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장은 5% 오르면서 아주 좋았습니다만, 자, 전자님 지금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팔아버려야 되는 건가? 예.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도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를 갖고 있으니까 예. 너무 지루해서. 지치셨죠?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어떻게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판단이 합리적일지를 좀 알아볼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지금 가지고 계신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계속 주가 내려가고 정말 재미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요즘에 조금 올라오니까 이거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종목으로 보면 이제 예. 뭐 사실 문제가 없고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고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예요. 네, 다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그렇게 될 텐데 이제 2분기 바닥론이 이제 나오긴 하고 있지만 네. 한미반도체처럼 반도체 장비주들이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굉장히 반도체 회사들 쪽으로 쫙 다양화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게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나요. 근데 고객이 지금 다양화돼 있는 데는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는 다 투자를 다 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내년도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긍정적인 업황에서 봤을 때는 예. 다각도로 펼쳐놨으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안 좋으니까 이거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돼 보이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다운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상황에서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감익이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성장성은 뭐 유지가 된다 이러면서 좀 올랐는데 제 생각엔 요번에 오르는 요 와중에서 일단은 한 번은 좀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14,000원 부근 내일 조금 더 오르면은 예.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내가 뭐 또 앞으로도 뭐 1년, 2년 들고 갈 거라면 관계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년 하반기 가면은 또 뭐 18,000원, 19,000원 또 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또 한 번에 쭉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막 옆으로 또 막 기어버리고 특히나 본정가 15,600원인데 뭐 한 14,000 뭐 5, 600원에서 다시 또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뭐 12,000원까지 또 내려오고 막 그럼 이러면은 힘 빠져요 정말. 그러면 정말 들고 있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일단 한번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14,000원 부근 올라가면은 과감하게 한번 털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로 예. 지금은 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이 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좀 단기 매매 스타일로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한미반도체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일단 내년 뭐 후반 되면은 뭐 18,000원 아니면 2만 원 부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만 좀 돌아오게 되면은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시청자님께서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힘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마냥 출렁출렁하는 걸 견디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짧게 14,000원 정도, 지금 13,600원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해보자. 그리고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4,000원의 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다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도대체가 반도체가 언제 가느냐, 이 기다리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뭐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 번쯤 적정 가격에서 끊었다 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도 많은 뭐 도움이 되셨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에 끊어주실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런 전략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이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신인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무지개님,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16,8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싶어요.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아시아나항공 일단 오늘 대한항공 관련해서 합병 이슈로 주가 굉장히 날아오르는 종목이죠.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보면요.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약 11.54% 정도 상승하면서 14,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자본 잠식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구 전환 사채 이자와 또 회사차 상환만 해도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또 올해 말까지 이 자본 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또 팔더라도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에 팔면 좋을지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이제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 고가가 23%까지 나왔습니다. 종가가 11%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지금 최대의 뭐 호재를 하면은 이제 대한항공하고의 합병이 성사가 되는 거겠죠. 그런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순간에 좀 시장에서 잊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영국 쪽에서 영국 결합 심사하는 이제 심사청에서 지금 뭔가 그 독점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안이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영국 쪽에서는 결합 심사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받아들인 거죠. 예, 받아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결합 심사를 몇 개국에서 하고 있냐면 14개국에서 하고 있어요. 많아요. 미국, 뭐 예. EU, 지금 일본, 중국. 예, 유럽 여러 가지죠. 뭐 이제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노선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제 다들 하고 있는데 영국이 됐다고 그래서 딴 데도 꼭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국이 된 부분은 분명히 좀 이제 뭐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미치겠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한 확정적인 건 아니다. 네. 하지만 기대감은 이제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계속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려면은 뉴스가 계속 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오늘 한번 뉴스 나왔는데 오늘 영국, 내일은 미국, 모레는 뭐 EU 이러면 참 좋은데 네. 갑자기 당장 내일 어디 반대 예. 이러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그렇죠. 이제 아무 뉴스 없이 또 잠잠하게 또 한동안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생각을 해보면은
뭐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네네. 바닥은 나온 듯 싶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쭉쭉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떻게 될지 사실 그 예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번 결합 심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란다.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일단 지금은 바닥 나왔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만 보유하시기를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올해 연말이 지나면서까지 주가가 본저가 또는 이 정도까지 16,000원 못 올라오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일단은 한번 좀 매도를 하고 보자.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저는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한 번의 반등이 더 나온 이후에 네. 시장이 또 한동안 또 꺾일 걸로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한파동 동안은 이 이슈가 살아있을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뭐 이제 좀 그 약점이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000원 일단 목표가 하십시오. 단기적으로 16,000원 목표가로 하시고 그리고 기간도 정하십시오. 올해 연말까지 보유하는 걸로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대응을 일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살펴드렸습니다. 영국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야기 사실상 승인이 나왔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자 모처럼 굉장히 강세가 나왔던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또 다른 변수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 전략과 기간 전략을 동시에 좀 잡아주셨습니다. 가격으로는 16,000원대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은 약간 타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벌써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만 딱 보고 연말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매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무지개님의 종목 진단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곰팔님께서 화요일 기수형 고정 부탁해용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기수형 고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형 하니까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골드골드님 마음 고우신 유행님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골드골드님. 그리고 또 토비의 답변이 바로 나왔네요. 기수형은 화요일 고정이에요 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채팅창뿐만 아닙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전화로도 신청해 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번 신청을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블레스님이네요. 종목은 한국 맥널티 6,800원에 8% 들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국 맥널티 원래는 커피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전거래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탈모 관련해서 이 발모 효과가 입증된 케라틴을 활용한 케라스트 캡슐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0% 넘게 올랐었네요.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이 주가 올랐었는데 일단 매수가가 6,800원이라고 하시니까 어제 매수가 가까운 6,55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줬었는데 일단 어제 매도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좀 계속해서 들고 있으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국 맥널티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한국 맥널티 어제 모멘텀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한국 맥널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커피 사업하고 제약 바이오 쪽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군데로 이제 좀 그러니까 가령 그 한 군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아이템이 많은 거, 예. 상품이 많은 거하고 사업 자체가 어떤 회사가 완전히 관계없는 사업을 아하. 여러 개 벌리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를 딱 떠올렸을 때 무조건 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예.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맥널티를 커피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아니면 제약바이오 성장성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려요. 예. 근데 일단 커피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한국 맥널티는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적은 일단 그 3분기 또 적자입니다.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러면 어제 이제 올라간 부분은 뭐 이제 그 탈모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 맥널티를 그러면 바이오제약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탈모 관련된 이제 캡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 외에 뭐 자세한 게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예.
탈모 관련된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은 노벨상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전 세계에서 눈이 바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탈모와 관련된 부분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은 했지만 그럼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재료로 주가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은 못 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딱 어제의 고가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뚫고 지금 7,000원 이상 올라가기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뭐 실적이 붙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뭔가 좀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가까지 기다리다가 잘못하면은 또 옆으로 한참 횡보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6,500원 넘어가면은 그러면 한번 매도를 좀 하시고 뭐 나중을 보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낫지 않나. 물론 이제 6,500원까지 올라갈 때 어떤 뉴스가 또 다른 호재거리가 나와가지고 한번 쳐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한 6,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커피 관련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또 탈모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네요. 탈모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워낙에 또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강하게 띄우긴 했는데 이 뒤에 또 계속 이 주가의 흐름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재가 연결이 또 계속 되던지 해야 되겠죠. 이 흐름을 예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500원 정도죠. 매수 가격이 6,800원이신데 거기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6,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보자라는 점을 먼저 못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 뉴스 하나 나오면 또 급격하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6,500원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새로운 이슈가 있을지 뉴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새로운 반응을 한번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500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블레스님의 한국 맥널티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한국 BNC를 갖고 있는데요. 네, 한국 BNC요. 네, 14,227원에 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지금 62%쯤 되거든요. 아하, 지금 비중은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비중은 20%인데요. 20%요, 예. 예,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지 예, 걱정이 알겠습니다. 돼서 전화 걸었습니다. 이거 손실이 너무 커서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이 한국 BNC 요거 그 코로나 한창 때 먹는 치료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갔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종목이 사실 정말 강했을 때는 이 10,000원도 아니라 67,000원까지 갔던 정말 어마어마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아마 그 14,000원 매수하셨을 때도 정말 많이 내려갔을 때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92% 가까이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이게 5,5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14,000원대 평균 단가. 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줄여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핵심적으로 좀 드려볼까요? 질문을요? 예, 손실을 얼마큼 줄일 수 있을지 한번 그 점을 여쭤보면 될까요? 많이 줄이면 좋겠지만 예. 지금 14,227원인데 예. 10,000원까지라도 올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10,000원까지라도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을지 한국 BNC의 전망 좀 알아볼게요. 네네. 네. 자, 전문가님, 한국 BNC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14,000원대 평균단가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14,000원대까지는 뭐 포기는 하신 것 같고 10,000원대까지라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는 꾸준하게 네. 이제 코로나자 붙은 종목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 좀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작년 7월 달에 이 종목이 다시 12,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또 매도를 본전가 기다리다가 아마 매도를 또 못 하시고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국 BNC가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독점 판매가 뭐 사회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제품명이 이제 호세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독점 판매라는 게 이제 그 완전 판매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임상 3상에 통과가 되고 FDA 승인이 날 경우에 그게 이제 계약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임상 3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과연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먹는 치료제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괜찮게 생각은 하겠지만은 예. 과연 그 다른 치료제들하고 경합을 했을 적에 그 약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좀 봐야 되고요. 특히 한국 BNC가 요즘에 그 소송건이 걸려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그러니까 미용 보툴리눔 쪽이네요. 예. A형에 대해 가지고 잠정 제조 중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를 뭐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그 이슈가 있나 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이 회사 주가를 이끌었던 코로나 관련 그 모멘텀은 좀 약화되고 있다 봐야 되겠고, 네. 오히려 지금 소송 모멘텀이 이제 악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바닥은 이제 나온 듯 싶은 흐름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 가령 더 빠진다는 건 3,800원 밑으로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악재도 이미 많이 터져버렸고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에 기대 가지고 계속 있기에는 임상 3상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예. 그거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보툴리눔 관련돼 가지고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렸다면 분명히 또 이제 실적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큰 반등을 바라기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손실이 지금 얼마가 나 계시냐면은 지금 60% 이상 나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10% 20% 올라가 봤자 여기서 20% 올라가 봤자 7,000원이에요. 10% 20% 올라가기를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 또 올라가 봤자 손실 줄어드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 20% 올라가 가지고 딱 어느 정도 손실 줄었어요. 네. 그러면은 10% 20% 그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손실 줄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냐? 안 기뻐요. 네네네. 계속 답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령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그 다른 종목 산 종목이 10% 20%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기뻐요. 아, 그렇죠. 그건 플러스로 보이니까. 예.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신감도 살아나고 주식을 또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속도가 빠를 거냐면 그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 종목 과감한 결정이 그리고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또 모멘텀이 또 확실하지도 않다면은 예.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보면 속편하실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 내용과 관계없이 어쨌든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한국 BNC 살펴드렸는데요. 네네. 이 종목이 일단은 올라갈 수 있을지라도 10,000원까지 바라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올라갈 때 속도도 굉장히 더딜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왕이면은 이 종목으로 손실을 줄여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달리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거기서 수익을 보면서 지금 손실 본 그 분량을 좀 메워가는 전략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니 제가 이제 생각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는 걸로 생각해 보고요. 예. 전화를 드린 김에요. 네. 제약주를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
정말 힘이 들어요. 셀리드도 옛날에 좋을 때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70% 이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도 다 매도하고 새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요, 저희가 다음 그 종목 진단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당장 네네. 도와드리기 어렵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그 다른 네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한국 BNC. 한국 BNC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까지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고 계시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픈데, 아무쪼록 가끔은 이럴 때가 좀 필요합니다. 과감한 선택,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필요하죠. 한번 실수가 나온 종목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갔다가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빠져나오시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때 큰 수익 노리시면서 지금 본 손실을 다 메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한국 BNC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이네요. WH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금호건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호건설, 이 종목도 그동안 고생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매수가를 좀 볼게요. 매수가가 1,350원. 그나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8% 갖고 계신데, 이 금호건설도 지난 10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손실을 크게 났었을 텐데, 그 불행히 다행인 것이 최근 들어서 발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쭉쭉 치고 올라오나 싶다가 특히 오늘장 보시죠.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장중에 이 종목 8,500원까지 20%가 솟구쳤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요. 자, 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호건설 바짝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오늘장에 나왔는데 종가는 7,56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쭉쭉 안고 간다면 10,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언뜻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자, 신규 전문가님, 금호건설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금호건설 앞으로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 이제 그 고가가 20%까지 올랐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렇게 그 일단 20% 이상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손실이 어떻든지 간에 네. 비중을 좀 일단 줄여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좋았다가 금방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금호건설도 이제 차트만 딱 봐도 그동안에 살살살살 오르다가 갑자기 급등이 한번 쫙 나왔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이런 패턴들은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살살살 오르다가 급등이 한번 쫙 나오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불꽃 시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어쨌든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최소한 비중 축소 이상은 아마 하셨을 텐데 예.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 비중에 8% 가지고 계시네요. 네, 다행히 많지는 않으시네요. 일단 금호건설이 이제 오늘 올라간 거는 뭐 그 엊그저께 뭐 1,000억대 그 공사 계약 소식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이 회사가 발전소 건설 쪽을 많이 합니다. 금호건설이. 네. 발전소 하면은 이제 뭐 네옴시티 쪽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소고요. 무슨 화력 발전도 발전소고 다 발전소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건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네옴시티 쪽 관련해서 아직 모멘텀이 안 죽으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고받기로 지금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금호건설이 이 시세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사우디 쪽에서 재무장관인가가 내일 온다 그랬죠. 11월 29일 날 온다 그랬죠. 그래서 날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이제 29일 날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좋은 얘기를 또 한번 해주면은 한번 또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는 있는 거는 같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옆으로 주가가 횡보를 할지, 네. 한 번 더 올라갈지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8,000원대 매물을 먹은 거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 8,000원 이상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본전가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고요. 네. 8,000원 이상에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령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1선을 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은 6,600원 부근입니다. 거기가 깨진다면은 오히려 단기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도 우리나라 국내 건설 어떤 그 업황 자체가 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모멘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번 모멘텀을 못하면 또 한동안 또 옆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600원 부근 손절가 잡으시고 8,000원 이상 올라가면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장 주가를 크게 터뜨렸다가 조금 윗골이 길게 달고 좀 내려온 상황이죠. 이 정도가 되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10,000원대에서 평균다가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계속 기다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단번에 10,000원대까지 올라가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8,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8,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보시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가격으로 정확히 보면 한 6,600원, 700원 사이 요 정도 될 테니까 그 정도에서는 매도 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8,000원, 아래로 6,600원대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가격 전략 따라서 대응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HJ님의 금호건설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슝슝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에이스테크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이 5G 관련주 중에서 정말 되게 발빠른 상승이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왔군요. 14,683원이 평균 단가십니다. 비중은 당연히 많지는 않으세요. 5% 담고 계시고 14,000원대의 평균 단가인데요. 이 종목 현재 주가가 5,000원대입니다. 이 전성기 시절이죠. 2020년 가을쯤에 이 종목이 35,000원까지 정말 굉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뒤로 35,450원 고점 찍고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360원. 최근 들어서도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HFR 이런 종목과는 상당히 흐름이 다르게 거의 가장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가 고점 대비 85% 정도 내려온 모습. 사연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슝슝님께서 약손실에 손절하려고 하는데 얼마쯤 할까요? 이 손절을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이 에이스테크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이 종목 35,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좀처럼 상승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평균 단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거의 15,000원 가까이에서 갖고 계시거든요. 에이스테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손실로 빠져나오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손실인데요. 5%시잖아요. 예. 5%인데 지금 손실이 얼마냐면은 지금 손실이 거의 70% 나계시거든요. 그러면 5%면은 5%의 손실이 70%면 3.5%가 빠지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는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좌에서 이렇게 지금 손실 난 종목 갖고 있으면은 네. 그냥 짜증만 나고 아하. 올라가 봤자 가령 2배가 올라도요. 네. 계좌 대비해 가지고 막 1, 2% 차이밖에 안 나요. 괜히 근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예. 괜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종목과 관계없이 저는 이런 정도의 비중, 이런 정도의 손실이라면 일단 잘라내서 예. 내가 계좌를 볼 때 좀 눈이 좀 편안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 투자하는데 전체적인 좀 큰 틀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좌 전체를 바라봤을 적에 내가 예.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종목들은 종양처럼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예.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단 종목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뭐 실적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계속 3분기도 또 적자예요. 80억대 적자예요. 네. 그래서 다른 지금 5G 종목들 중에는 종목별로는 지금 실적이 실제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거의 편성을 지금 못하죠. 특히나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돼 가지고 5G 종목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못 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에이스테크를 관심을 별로 안 준다 봐야 돼요. 시장에서 소외됐지,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지지,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이제는 3등주 분류가 돼버리지. 네. 이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뭐 그 비중도 작지, 손실은 엄청 크지. 그 갖고 있을 이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의 그러면 업황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좋다. 그 리포트는 계속 나왔는데 적자는 계속 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뢰성이 많이 훼손이 된 부분에서 이 종목을 저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매도를 지금 하시는 게 좋겠고, 뭐 그거는 이제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에다 보태셔가지고 네. 좀 더 다른 종목을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손실도 너무 크고요. 그런데 비중은 굉장히 작고 이 종목 자체만 해도 기다리던 실적도 계속 나오질 않고, 그리고 업황 내에서도 5G 통신 장비주들 가운데서도 더 좀 소외가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라는 점, 손절을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슝승님의 에이스테크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수공맹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긴 하겠지만 이 올해 여름 무렵이었죠. 그때 무상증자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바로 다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요즘 들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17,850원. 일단 수익원이시네요. 16,550원에 10% 갖고 계시니까요. 상승 추세 보고 진입을 했어요. 매매 관점으로 샀다 팔았다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다가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모트렉스입니다.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예, 모트렉스가 알게 모르게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 종목이 그냥 자율주행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실적이 3분기 때도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예. 내년도 실적 전망이 또 괜찮아요. 올해 이제 400억대 영업이익인데 내년도에 500억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내년도 예상 PER이, 1년 선행 PER이 지금 10배가 안 되니까, 지금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 쪽에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은 아마 밸류에이션 상으로 나쁘지 않다 보여요. 지난번에 뭐 상한가 2번 가고 이래서 저는 그냥 테마주로만 알았는데 요 근래 모트렉스 좀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나름 실적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잡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저점을 올라가는 형태로 좀 올라갔죠.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18,500원 부근에서 한번 막혔는데 요번에 어쩌면 18,500원 뚫을 수도 있겠다. 예. 왜냐하면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만약 거기를 뚫게 된다면은 원래는 이제 2만 원이 이제 큰 저항이 되지만 이번에 18,500원 단에서 매물 소화가 한번 됐기 때문에 2만 원은 좀 넘을 걸로 보고요. 2만 원을 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은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2만 2천 원으로 한번 잡아보실 때 단지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11선 매매하십시오. 예. 11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판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좀 꾸준히 좀 가져가 보시고 22,000원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시긴 한데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네요. 22,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공백님의 모트렉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고요.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공략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들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월 발언도 또 있어야 되고, 또 PC 발표도 있고, 예. 또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예. 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계감은 있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할 것 같고요. 저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0.5%가 유력하고, 만약에 진짜로 시장 기대만큼 0.5%만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연말 랠리, 산타랠리라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한 번은 온다고 봐요. 예.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여유가 계속해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12월 FOMC가 13일, 14일 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경기감 있는 횡보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다면은 전략이 뭐냐면 산타랠리가 왔을 적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모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산타랠리가 이번에 온다면 그 산타랠리의 모멘텀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 피크잖아요. 결국에는 성장주가 금리 인상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저희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성장주가 또 이제 반대로 또 튀겠죠. 그래서 지금은 산타랠리를 기대를 한다면은 성장주를 지금은 좀 모아가자. 뭐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성장주 그러면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가는 형태가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장 전략뿐만 아니라 뭐 조금 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더 길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조금 있다가 7시부터 이제 할 거고요. 예. 뭐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종목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의 공개 방송 오늘 저녁 7시 바로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신기반기 수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시장의 상황과 함께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노려봐 봐야 될지 상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신기수 전문가와 이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꼭 이 꿀팁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